최근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에 주식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만큼이나 위험한 게 또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미중 갈등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왜 전문가들은 주의하라는 걸까요? 한 나라 경제가 특정 국가 혹은 세계 전체의 경기 흐름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투자사인 블랙록은 최근 자체 연구 결과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대비가 너무 없어서 위험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애초에 미국과 중국, 이들은 왜 자꾸 싸우는 걸까요? 결국은 먹거리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격화되는 분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이뤄진 청문회에서 몇몇 분야에 대해 중국이 확실한 적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무역과 정보활동인데요. 이 말은 곧 기술 싸움을 가리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4차 산업에서 무역의 핵심은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 드론 등의 핵심 기술을 누가 보유하느냐에 따라 무역의 성패가 갈리는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은 냉전시대 수준의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 기술에 초점을 맞춰 중국을 견제해왔습니다. 출범 당시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정책의 핵심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같은 기술을 내세웠는데요. 더는 군사력 경쟁이나 관세 폭탄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무기로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 같은 기술 우위의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인데요. 올해 2월 주요 7개국 회의와 뮌헨 안보회의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동맹 복원을 선언한 데 이어서 지난 3월 12일에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중국을 타깃으로 한 이런 정책적 움직임을 기술 권위주의에 맞서는 기술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이 차세대 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아서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중국은 중국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은 올해 3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향후 5년간 반도체, 인공지능, 5G를 포함한 7대 중점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기술 자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기초연구에 대한 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연간 7% 확대할 계획을 밝혔고 외국 과학자들을 위한 연구기금을 설립하고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기술 민주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대응책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전쟁이 심화된 또 다른 이유인데요. 바로 군사력에 대한 것입니다. 기술은 경제적으로 무역 패권을 쥐어주기도 하지만 국력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더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연원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5G, AI, 로봇, 양자 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 기술은 투자를 할수록 경제력과 군사력이 함께 증대되는 민군 겸용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기술 부상에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기술 패권 전쟁에서 미국은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두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R&D 투자 규모 면에서는 미국에 거의 근접했고 국제 특허 출원 수도 2019년 미국에 앞섰지만 핵심 원천 기술 보유를 나타내는 지적재산권 수지는 미국이 중국의 월등한 격차로 앞서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노베이션에는 강하지만 원천 기술과 핵심 기술을 만들어내는 발명 특허에는 아직 약하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특허 제도를 이용해 기술 유출에 제재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 수단인 수출통제개혁법과 외국인 투자 검토 현대화법이 그것인데요.
미국은 이런 규제를 통해 신흥기술과 기초기반기술 수출 규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한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제작한 수출 통제 대상 기업 리스트, 엔티티 리스트에는 화웨이 같은 중국의 원천 기술 관련 기업들이 올라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검토 현대화법의 경우엔 심의 대상을 외국인들의 비지배적 투자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중국의 대미기술 투자를 강력하게 규제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중 갈등에 기름을 붓고 있는 사안은 대만입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대만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자 중국 정부는 대변인을 통해 전쟁을 운운하고 실제로 대만 영공에 군용기를 출경시켜 경고하는 등 살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시점인 연초 1월,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만 독립군 세력에 진지하게 말한다 라며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타 죽을 것이며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중국은 두 차례에 걸쳐 대만 영공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만과 갈등을 빚었죠. 대만은 스스로를 주권 국가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여기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제 아래 대외적으로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하에 대만은 1971년 유엔에서 퇴출됐고 1979년엔 미국의 단교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죠. 그러나 중국이 점점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대만을 대하는 미국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트럼프 바이든 정권은 중국 견제 카드로 대만을 내세우는 양상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 데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현재 대만에 무기 수출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달 열리는 세계보건총회 연례회의에 대만을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시켜달라고 세계보건기구 WHO에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수물품 수출로 군사적 연대를 확대하고 세계기구에 포함시켜 정치적 견제 세력을 확보한 것인데요. 여기에 세계 1, 2위를 달리는 대만의 반도체 기술 역시 미국이 대만과의 소통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라는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업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4월 열린 반도체 전략회의에 TSMC를 초대해 투자를 독려했고 TSMC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 6곳을 짓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 변화는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대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됐다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동안 대만 주변의 안정을 유지시켰던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흔들릴 경우 군사 분쟁으로 이어지고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과 대만의 협력에 대해 중국이 군사 분쟁을 일으킬 경우 그리고 그때 미국의 군사 외교력이 중국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중 갈등의 원조는 트럼프 정권이었는데요.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통령의 미중 갈등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등 경제, 무역, 실리를 챙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 바이든 정권은 출범 전까지는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출범 100일이 지난 지금 중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정권만큼 나쁘면 나빴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포인트는 좀 다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경제, 산업보다 인권, 민주주의 등 가치를 내세운 싸움을 전면에 내세워 중국과 날을 세우고 있죠. 그래서 유독 대만을 더욱 끌어들이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공산주의로부터 대만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명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경제적 실리를 둔 싸움이라는 점은 트럼프 바이든 정권이 다를 바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두 정권 내리 미중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국내 주식시장도 반응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미중 갈등 수혜주로는 대두, 히토루, 의류 OEM 관련주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1위 대두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2위 대두 수출국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콩을 수입하지 않으면 콩이 남아돌면서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콩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간장 제조업 등이 원가 절감 혜택을 볼 것이라 기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히토류는 반도체